자, 감각생리 세 번째 시간에는요, 바로 이어서 특수 감각의 시각에서 색각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색각에는요, 색약하고 색맹이 있죠. 색을 감지하는 이제 원볼 세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파장의 색에 대해서 최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원추세포는 청색, 녹색 및 적색의 파장의 최대의 감수성을 보이고요. 감지된 자극에 의해서 대뇌 겉질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색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특정한 색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색각 이상이라고 하고요. 원뿔세포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색을 감지하는 원뿔세포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색각 이상이요. 색약과 색맹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색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인과 같이 이제 3색계의 원뿔세포를 모두 지니고 있고요. 그 중에 어느 원뿔세포가 기능적으로 부실해서요, 해당되는 색깔이 다른 색깔과 이제 섞였을 때 그 색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밖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예가요, 적색약, 녹색약, 청색약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대체로 적색약하고 청색약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색맹입니다. 3색계의 이제 원뿔세포 가운데요, 어느 한 개의 원뿔세포가 이제 결손되어서 두색 개만으로 모든 색조를 보는 경우를 색맹이라고 하는데요. 적색계의 원뿔세포가요, 결손되었을 때 적색맹이라고 하고요. 적색맹의 경우에는 적색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색이나 녹색을 볼 때 녹색의 이제 원뿔세포만 자극이 되니까요, 적색하고 녹색을 같은 색으로 보게 되고요. 녹색맥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흔한 색맥이요, 정록색맥입니다. 남자의 한 6에서 8%, 여자의 한 0.6%가 선천적으로 이제 특정한 색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는 색맥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이제 반성 유전인자에 의해서요, 색맥인자를 포함한 염색체 X는요, 정상적인 X 염색체보다 열성이기 때문에 여자에서는 이제 잠복성이어서 남자보다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광선의 이제 입사량을 조절하는 거죠. 동공을 통해서 눈에 들어온 광선량이요, 홍채의 이제 조리개 작용에 의해서 조절되겠죠. 이게 교감신경하고요, 부교감신경 활동 여하에 따라서요, 결정되겠지만요, 동공이 이제 적절하게 축소됨에 따라서요, 초점 심도를 시키니까 보다 선명하게 이제 상을 맺게 합니다. 동공의 크기는요, 광선의 입사량에 의해서 음성 대먹이 기전에 의해서 변한다고 합니다. 동공의 크기가 어두운 곳에서는요, 동공 직경이 8mm로 확대되고요. 밝은 곳에서는 동공 직경이요, 2mm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에피네프린이나 아트로핀은요, 동공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서요, 확대제라고 합니다. 신동제라고 하죠. 신동제라고 하고, 에세린이나 필로카르핀은요, 동공 수축제라고 하죠. 축동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공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수축제, 축동제라고 하는 거죠. 결상하고요, 원근 조절 작용입니다.
이제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 때는요, 수정체에서 연계되어 있는 선모체근이요, 수축되고요, 선모체 띠는 이완되고요, 선모체의 전방은 안축의 방향으로 이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는 자체 탄성 때문에 전면하고 후면의 망곡도가 증가해서요, 두꺼워집니다. 먼 곳을 보려고 할 때는요, 반대로 이제 선모체근이 이완되고요, 선모체 띠가 긴장되면서 수정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얇아지겠죠. 이런 거를 이제 눈의 조절작용이라고 하겠죠. 원근에 따라서 확실한 결상을 얻는 이런 기전을요. 눈의 조절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모체근의 일종인 조인근인데요. 안정시에는 이제 이완되고 있고 눈돌림 신경하고 선모체 신경절을 이제 거쳐서 오는 부부감 신경성 흥분을 받아서 수축하면요. 그 직경이 이제 줄면서요. 선모체 띠의 긴장이 이완되고 수정체는 탄력성에 의해서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굴절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원근감입니다. 어떤 점에 이제 상을 두 눈으로 볼 때요. 그 상이 좌우에 있는 망막에 하나씩 새겨져서요. 두 개의 점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되지만요. 그 상은 하나로 보인다고 합니다. 두 눈의 이제 망막 왼쪽 반이 자극을 받으면요. 시각신경하고 시각노를 통해서요. 왼쪽 대뇌 방구 뒤통수 옆에 있는 시각 영역에서 두 눈으로부터 흥분이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이제 상이요. 왼쪽 눈의 망막 부위 한 점에 대해서 오른쪽 눈의 같은 쪽 망막에 대응하는 또 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점에서 서로 대응점을 갖고 있고요. 이 두 점이 동시에 이제 흥분하게 되면 한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각 신경섬유가요. 대뇌에서는 한 점에 연락되는 거죠. 원근감에서는요. 두 눈 보기가 이제 크게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정경하고 배경을 한 눈으로도 구별은 되어지지만요. 두 눈으로 볼 때 입체감이 이렇게 뚜렷하고요. 선명하죠. 끝이 뾰족한 연필 두 자루를 각각 이제 오른쪽 손하고 왼손에 이제 나누어 들고요. 팔을 편 다음에요. 한눈을 감고 양손에 든 연필 끝을 이제 맞춰 보면요.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눈 보기로 전과 같은 동작을 했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죠. 이런 결과는요. 두 눈 보기가 원근감을 뚜렷하게 하는데요. 두 눈과 대상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차가요. 대상점의 원근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눈 보기는요. 입체 시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각 전달로죠. 안구 운동입니다. 안구 운동은요. 위 고등근하고 아래 고등근, 안쪽 고등근하고 가쪽 고등근, 그리고 이제 위빗근하고 아래빗근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안쪽 고등근하고 가쪽 고등근은요, 안구의 좌우 운동에 관여하고요. 위 고등근하고 아래 고등근은요, 눈의 상하 운동에 관여하고요. 위 빗근하고 아래 빗근은 주로 이제 선 자세에서요, 시야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구를 회전하는 데 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 근육들이 이제 동시에 수축 이완하게 되니까요, 눈을 이제 여러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안구 운동이요, 모두 신경 지배 하에 이루어지겠죠.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 안쪽 고등근하고 아래 빗근은요,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위 빗근은 두루레 신경, 그리고 가쪽
고등근은요, 갓돌림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운동이 일어납니다. 안구 근육이란 거는요, 6개의 근육과 이제 위 눈꺼풀 올림근을 합쳐서 말하고요. 안구 근육 중에서 아래 빗근을 제외한 나머지 근육은요, 모두 온 힘줄고리에서 기시를 하고요. 복막의 이제 각막 모서리 사이 가까이에서 정지를 하고요. 아래 빗근은 코 눈물관 벽에서 기시하고요. 안구 뒤쪽에 이제 정지합니다. 안구의 운동은요, 눈의 고정 운동이 있고요. 눈의 도약 운동, 눈의 추적 운동, 눈의 융합 운동이 있습니다. 안구 운동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시야의 특정 부위에 이제 눈을 고정시키는 운동이죠. 네, 눈의 고정 운동에는요, 수위 고정 기전이 있고요. 불수위 고정 기전이 있습니다. 수위 고정 기전은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대상물에 시축을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안구를 수위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마, 눈 확 영역, 그러니까 전두, 안아 영역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 눈확 영역이요, 양쪽성으로요, 파괴가 되는 경우에요, 한 점을 응시할 수 있지만, 응시하고 있는 눈의 고정을 풀고요, 다른 점을 응시하려고 할 때는 눈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눈의 도약 운동은요, 주위를 이제 무심하게 둘러보게 되면요, 고정점이 깜빡할 사이에 이웃점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도약을 일으킬 수 있는 범위가요, 곧바로 고정점에 옮겨지기도 하고, 도약의 범위가 큰 거는요, 시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응시점이 이동되기도 하고요. 도약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에서 80m/s가 되기도 합니다. 눈의 추적 운동은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시선을 이렇게 긋고요, 그곳에 맞추려고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제 눈의 융합 운동은요, 안구의 추적 운동할 때, 안구의 추적 운동 시 양측 안구가 가까운 물체에 대해서요, 초점을 교차해서 맞추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융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두 눈의 이제 운동이 항상 외계의 대상 물체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처럼 협동 운동을 합니다. 그것을 융합 운동이라고 하죠. 가까운 대상 물체를 볼 때 두 눈의 이제 시축이요, 그 물체에서 교차하는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융합의 정도가 감소되죠. 이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이제 원근감은요, 융합 운동에 의해서 생기고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두 눈의 시축이 평형으로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되지 않을 때는 사시가 생기기도 하죠. 시축이 생리적인 상태에서 요구되는 거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위치를 취하게 되는 걸 사시라고 합니다. 굴절 이상에 대해서 안구의 근육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안구의 운동 방향입니다. 오른쪽 눈입니다. 굴절 이상은요, 근시, 원시, 난시가 있습니다. 정시는요, 5m와 앞에 물체를 아무런 조절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정시라고 하는데, 비정시가 근시, 원시, 난시인데요. 근시는 안축이 너무 긴 경우랑 각막과 수정체의 두께가 너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목렌즈로 근시는 교정을 하죠. 원시는요, 안축이 짧거나 굴곡률이 작은 경우입니다.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난시는요, 각막 또는 수정체의 두께가 고르지 못해서 굴절면이 울퉁불퉁이니까 평행 광선이 들어왔을 때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요, 한 점으로 초점이 맺어지지 않고 두 개의 다른 초점으로 망막에 각기 매뎌지는 경우를 난시라고 하는데요. 원주 렌즈랑 구면 렌즈를 병용해서 규정을 하죠.
근시는요, 안축성 근시랑 굴절성 근시가 있습니다. 정시, 근시, 원시 이렇게 오목렌지, 볼록렌지, 근시는 오목렌지로 하고 원시는 볼록렌지로 이렇게 교정을 한다는 거. 평형 청각기죠. 청각의 이제 감각기관인 이제 귀는요, 청각과 평행의 두 기능을 수행을 하죠. 부위에 따라서 바깥귀, 중간귀, 속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귀가요, 이제 정밀하고 민감해서요, 고막에 부딪히는 기체 분자의 충격에서부터 몸을 진동시킬 만큼요, 큰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신체의 위치 감각하고 회전 감각을 알아내는 기관이 이 청각이죠, 청각. 평행, 청각기죠.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 이렇게 나타나죠. 바깥귀입니다. 귓바퀴랑 바깥귀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귓바퀴는요, 불규칙한 모양의 탄력 연골로 되어 있고요. 음파를 모아서 바깥귀 길로 전달하는 기관이죠. 바깥귀 길은요, 소리를 고막으로 유도하는 S자 모양의 관입니다. 그래서 고막이 받는 공기 진동의 압력의 폭을 증폭시킵니다. 바깥 귓구멍이 있죠. 바깥 귓구멍이 외유공입니다. 자, 가운데 귀 중입니다. 바깥 귓길에서 오는 음파를 뼈 진동으로 바꿔서 속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골, 침골, 등골,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 음파에 의한 고막의 진동을요, 속귀의 이제 림프 진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육면체로 된 공간을 고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귀속뼈가 있다는 게 이제 이 3개의 귀속뼈죠. 유스타키안과는요, 고막 속귀 면의 압력을 대기 압력과 같도록 조정해서요, 고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속귀를 보겠습니다. 속귀는요, 관자뼈 망치 속에 이제 묻혀 있는 기관으로요, 복잡한 뼈미로와 막성미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미로 사이에 있는 안뜰계단하고요, 고실계단에는 박간 림프가 들어가 있고요, 뼈미로 속에 있는 중간 단계에는요, 속림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음계를 통해서요, 들어오는 음파가요, 타원창을 거쳐서 귀로 들어가고요, 안뜰창을 통해서요, 들어오는 음파는요, 바깥 림프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 파동은요, 안뜰계단, 고실계단, 그리고 원양창에 도달하고요, 달팽이관에 이제 속림프에 파동을 일으켜서요, 코르티시 기관에 전달이 됩니다. 뼈미로는요, 안뜰, 달팽이, 방구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뜰 속에 있는 타원주머니랑 둥근주머니, 달팽이관, 그리고 이제 방구리관 속에 있는 막방구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림프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이제 뼈미로 안에는요, 미로로 된 관을 따라서 같은 모양의 한 막으로 된 관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막성미로라고 합니다. 막미로는요, 뼈미로에 고착되지 않고요, 떨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 속림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달팽이관은요, 달팽이 껍질 모양이 이제 뼛속이고요. 달팽이 축 주위를 2와 2분의 1바퀴를 회전하는 나선관입니다. 회전하는 길이는요, 35mm로 이제 나선의 중심축에요, 속히신경 가지가 분포한다고 합니다. 나선관의 이제 횡단면을 보면요, 바닥막하고 안뜰막 에 의해서 이제 바닥막하고 안뜰막에 의해서 세 가지 부로 나눠져 있고요. 속림프가 들어있는 달팽이관, 박간림프가 들어있는 안뜰계단하고 고실계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달팽이관은요, 망미로에 속하고요. 그 내부에 이제 뒷기의 총본부가 되는 나선관, 이게 코르티관이죠. 코르티관이 있습니다. 코르티기관에 있는 감각세포가요, 세포 자체의 축삭을 갖고 있지 않고요. 각 세포의 바닥 부위에 이제 속히 속히 신경섬의 종말에 와 있어서 코르티기관에 배열된 털세포의 제2 감각세포라고 이 코르티기관에 이제 배열된 털세포를요, 제2 감각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기관은요, 털세포랑요, 그걸 지지하는 버팅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털세포, 바깥털세포 이렇게 있고요. 달팽이 신경섬유들이요, 털세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털세포는요, 기능적으로 이제 음색을 식별하는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털 세포는요, 바닥막의 이제 넓은 부위에 세포 활동을 가중시켜서 문턱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귓속뼈에 고실내 연결을 이렇게 나와 있죠. 달팽이관의 미세 구조죠. 청각의 경로입니다. 1차 이제 청각의 경로에서 1차 들청각 신경섬유가요, 분지에서 청각 흥분을 숨뇌에 있는 이제 등 쪽하고 배 쪽 달팽이 신경핵에 이제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달된 정보가요, 시냅스 뒤쪽에 달팽이 신경핵에서 출발한 배 쪽으로는요, 같은 쪽하고 반대쪽 위쪽 올리브 핵군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핵군에 있는 세포들이요, 양쪽 귀에서 이제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전달받게 되겠죠. 위쪽 올리브 핵군에서는요, 다음 단계로 가쪽 섬유띠 청각 흥분을 같은 쪽에 가쪽 섬유띠 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등쪽 달팽이 신경핵에서 출발한 등쪽로는요, 정중선을 건너서 반대쪽으로 건너가서요, 반대쪽 가쪽 섬유띠액에 있는 신경세포랑요, 시냅스를 이루고 올리브 핵군에서 올라오는 섬유 중에서 일부는 아래 둔턱에서 또 일부는 안쪽 무릎체에서 시냅스를 교체해서요, 관절 부위 대뇌 겉질에 있는 1차 청각 겉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1차 청각 영역은요, 뇌 이제 41번에 해당하겠죠. 대부분 실비어부에 깊이 파묻히게 됩니다. 이런 청각로를 거쳐서요, 전달되는 정보가요, 한 5번, 6번 정도 시냅스를 거치게 됩니다. 음파와 청각 기능이죠. 어떤 물체가 이제 진동할 경우에 그 물체 주위에 물질 분자가 소멸파를 일으키는 파동을요, 소리라고 하고요. 음파는 공기 중에서 이제 형성되는 압력이 변하죠. 음파의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겠죠. 주파수가 많으면요, 높은 소리가 되고 주파수가 적으면 낮은 소리가 됩니다.
음파의 전도는요, 음파가 바깥기 귀를 통해서 고막에 전도되면요, 고막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음원의 방향각은요, 사람은 좌우 듣기를 통해서 음원의 방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원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게요, 음원에서 두 귀에서 들어오는 음파의 시간차나 강도, 거리 차이에 의해서 음원의 방향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음파이열의 형태죠. 자, 평형 감각입니다. 안뜰기관하고 방골이관이 있습니다. 보면 안뜰기관은요, 망미로로요, 두 개의 주머니, 또 둥근 주머니랑 타원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그 속은 이제 속기 림프가 차 있고요. 각각의 주머니 속에는 둥근 주머니 평형반하고 타원 주머니 평형반이라는 평형반이 들어 있습니다. 평형모래는 속 림프보다 비중이 크고요. 항상 평형반에 압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머리가 이제 기울어지면 압력의 방향이 변한다고 합니다. 압력의 방향 변화에 의해서요, 털세포가 이제 자극되어서요, 흥분해서 자신의 위치를 감지하게 된다고 하죠. 방골이관은요, 머리가 회전하면 방골이관은 머리와 함께 회전하지만요,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림프액은 그 자체의 관성 때문에 회전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고 하죠. 수평면 내에서 머리 운동, 전진과 후퇴, 또 수평 회전 등은 바깥 방골이관 안에 마루가 크게 기울어서 머리의 상하 운동에서는 다른 방골이관인 마루의 기울기가 커진다고 합니다. 마루가 기울면서요, 털세포를 자극해서 흥분이 일어나서 안뜰신경을 거쳐서 중추에 전달되므로 운동 방향이나 회전 방향의 감각이 일어난다고 하죠. 평형반의 구조입니다. 청각장애죠. 전도계 장애랑 청각장애는요, 신경성 장애가 있습니다. 전도계 장애는요, 바깥귀나 이제 가운데 귀 이상이 생겨서 소리에 전도 이상이 생겼을 때 장애가 일어나는 거고요. 바깥귀끼리 왁스나 이물질에 의해서 막히거나 속귀뼈가 파괴되거나 병원균이 가운데 귀 고실에 침입해서 일으키는 중이염, 또 중이염의 반복에 의해서 고막이 두꺼워지거나 가운데 귀랑 속귀 사이에 있는 안뜰창의 위치가 변형되었을 때도 전도의 장애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공기의 전도는요, 장애를 받지만 뼈 전도는요,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기모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신경성 장애는요, 신경 전도로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항생제에 의한 속기신경의 중독성, 퇴행, 손의 다리각에 발생하는 종양이나 숲내에 있는 수포의 베시클의 손상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차를 진동시켜서 앞 이마에 부착하면요, 뼈전도에 의해 음차의 진동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음차 진동음이 들리면 전도계 장애, 들리지 않으면 신경성 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이크로바, 고생 많으셨고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네이클로바의 꽃말은요, 행운이라고 합니다.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고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이거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끌려가면서 아들에게는 그 끌려가는 것을
희극화하면서 아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느꼈거든요. 이 영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답게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지치겠지만 여러분들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지금 잠깐의 힘듦과 공부에 지치는 그 시간들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 그 레포트는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중간고사 레포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이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이죠? 잠깐만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 레포트 제출이 중간고사 레포트입니다. 이번 주 레포트는요, 미각에 대해서, 미각의 수용기랑 본전도로, 그리고 미각의 이상에 대해서, 미각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맛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한번 그 표현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미각에 대해서 한번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